위진 정권의 실력자 가규의 손녀이며 가총의 딸로 많은 왕족과 대신을 죽이는 등 전횡을 일삼다 폐위되어 죽임을 당하여 악녀이자 추녀로 이름을 날린 가난풍. 무제 사마염은 태자 사마충의 짝으로 중신위관의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무제는 가시 집안의 뇌물 공세에 넘어간 무원황후와 대신들로 인해 가시 집안과 혼사를 맺게 되었다. 가충은 자신의 딸 가운데 가장 인물이 뛰어난 가오를 시집 보내려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부득이하게 15살의 가난풍을 황실에 보냈다. 아버지 덕분에 태자비가 된 가난풍이었으나 그녀의 외모는 전혀 태자비에 걸맞지 않았다. 왜소한 키에 검푸른 얼굴, 하늘을 향한 콧구멍에 땅을 덮을 것처럼 튀어나온 입술, 게다가 눈썹 위에 모반까지 있어 추녀 중의 추녀였다. 마음씨 또한 얼굴처럼 곱지 못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질투심이 심하여 후궁을 잔혹하게 죽이곤 하였다. 그녀는 딸만 넷을 낳았는데 혹 후궁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까 두려워 임신을 한 후궁이 있으면 창으로 배를 찌르거나 몽둥이로 배를 터류산시키곤 하였다. 결국 가난풍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임신을 하였다. 거짓 소문을 내고 여동생 가오가 낳은 아들을 데려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다. 사마충이 이런 아내를 잘 다스릴 만한 인물이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어려서부터 아둔하고 학문의 뜻이 없는 천치였다. 때문에 위관이 릉운대에서 벌어진 연회에서 옥좌를 만지며 이 자리는 태자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입니다 라고 하며 태자 문제를 제고할 것을 건의할 정도였다. 무제가 죽자 사마충은 32살의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 해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난풍은 해문황후가 되었다. 낙양 남쪽의 지방을 책임지는 관아가 들어서 있었다. 이곳에 젊은 소리가 한 명 있었는데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가난하여 낡은 옷차림으로 근무하던 그가 무척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나타났다. 이에 누군가 그가 도둑질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장관에게 발고하였다. 아직 채 20살도 되지 않았고 관직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가 많은 돈을 쓰므로 장관도 그를 의심하여 붙잡아 신문하였고 겁을 먹은 그는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다. 며칠 전 한 노파를 거리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중요한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노파가 말하길 집안에 병자가 있어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니 오늘 저녁 성남 쪽으로 가면 한 젊은이를 만날 것인데 집안의 사기를 물리쳐 줄 것이니 꼭 데려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파의 옷차림이 화려하고 예의 바른 어투를 보니 부잣집 사람이라 생각되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싶기도 하였고 호기심도 생겨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빠져나와 한 골목에 들어서니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마부에게 눈짓을 보내자 마차 뒤에 숨어있던 사내가 나타나 다짜고짜 저의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커다란 상자에 집어넣더니 자물쇠를 채워 마차에 실었고 마차는 어디론가 내달렸습니다. 순식간에 납치를 당한 저는 무척 무서웠습니다. 비록 천의 눈이 가려지고 밤이라 어두웠으나 대략 느끼기에 심리 정도 달려간 것 같습니다. 마차에서 내려져 상자에서 꺼내진 저는 눈이 가려진 채로 문지방을 대여섯 번 넘고 10개도 넘는 회랑을 지나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천이 벗겨져 눈을 떠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은 한 침실이었는데 창 밖을 보니 하늘까지 닿을 듯한 누대가 즐비하고 처마와 처마가 맞닿은 건물이 쭉 늘어서 있으며 가산 이 눈앞에 우뚝 서 있고 그 뒤로 시원스레 흐르는 호수가 보였습니다. 방 안은 향내가 가득하고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있고 화려한 침상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였고 검푸른 얼굴에 하늘을 향한 콧구멍, 땅을 덮을 것처럼 튀어나온 입술에다 눈썹 위에 모반까지 있고 뚱뚱하고 키 작은 추녀였는데 쭉 째진 눈이 한눈에 보기에도 심술궂었습니다.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아리따운 아가씨 두세 명이 다가와 제 앞에 서기에 이곳이 어디인지 물으니 천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옷을 벗긴 다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침상 위에 여인이 저를 보고 그리 차려입으니 귀공자가 따로 없구나. 오랜만에 쓸만한 사내가 왔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까이 불러 끌어안고 저희 등을 천천히 쓰다듬더니 이제부터 천상에서 즐기는 놀이를 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손수제 옷을 벗기고 자기도 황급히 옷을 벗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미혼인데다 동정이었는데 그 귀부인의 능숙한 손놀림에 흥분되어 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쾌락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어떤 방에 갇혀 잠을 자고 밤에는 그 여인에게 불려가 새벽이 올 때까지 육체의 열악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날 첫날 만났던 노파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귀부인께서 무척 흡족해 하셨다. 돈과 옷을 하사하셨으니 가져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놈은 보기 드물게 운이 참 좋은 놈이구나. 이곳에 들어왔다 살아나가기가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건방틈이나 어려운 일이거늘.
저는 올 때와 같이 마차에 실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사받은 보따리를 풀어보니 비단옷과 황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옷등을 산 것입니다. 장관은 소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곳 관아에는 황후 가남풍과 먼 친척이 되는 관리가 2-3명 있었다. 그들이 장관에게 다가와 귀센말을 하자 장관이 그제야 너는 그곳에서 선녀를 만난 것이다. 이는 천기이니 루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사실 언제부턴가 낙양에서 용모가 빼어난 소년이나 청년이 실종되는 사건이 종종 벌어졌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 돌아온 이는 없었다. 가남풍이 궁중의 무관이나 의원은 물론 저작거리에 미소년을 납치해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내를 침소로 데려와 하룻밤 즐긴 뒤에 다음날 죽여 상자에 넣어 강에 버리곤 하였다. 그런데 솜씨가 좋은 사내였던 소리를 살려보내며 옷과 폐물을 하사하였던 것이다. 만족감이 그만큼 컸나 보다.